네. 개수가 문자인 1차 방정식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로드맵에 의하면 1차 방정식 중에 개수가 문자인 친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AX는 B를 풀어보라 이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갑자기 고난도 문제 중에 있어요. B를 푸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X 풀면 되는 거잖아요. X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A, B는 상수 이렇게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X를 풀면 되니까 친구들이 X는 이 곱하기니까 넘어가서 A분의 B 이렇게 해서 끝내요.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왜 틀렸냐면요. A의 정체가 A가 0이면 못 나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등식의 성질을 공부할 때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야 되는데 A가 뭔지 몰라요. 이게요. 만약에 숫자였다면 정확하게 2잖아요. 정체를 알아요. 밝혔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AX는 5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못 풀어요. 왜냐하면 A라는 거는 가면을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정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정체를 어떻게 줘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싶으니까 얘가 0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그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A 정체를 모르니까 A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요. 0이 아니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X는 A분의 5 이게 답입니다. 근데 0이면 어떡합니까? 못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0이면 못 나누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이죠. 왜?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입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5인데 이런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X에다가 뭘 넣어도 왜 좌변은 0이 돼야 돼요? 우변은 5가 되니까 이런 거는 성립이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AX는 5를 푸세요 라고 나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X는 A분의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A가 0일 때 이렇게 나오면 A가 0 이럴 땐 살짝 시험지 밖에다가 살짝 0 곱하기 X는 5 이런 해 없죠.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5일 때는 그렇게 풀었는데 이번 여기가 B일 때 푸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AX는 B. 문자가 막 A, X, B 막 여러 가지가 있죠. A, B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A를 나눌 때 A를 못 나누니까 A를 케이스 분류해서 정체를 밝힌 다음에 A의 정체를 모르니까 밝힌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그럼 편하죠. 넘어가면 됩니다. X는 얼마입니까? A분의 B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다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0일 때 A가 0이에요. A가 0이면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살짝 쓸게요. 여기 이제 페이지 상관없어. A가 0일 때 살짝 쓸게요. 0 곱하기 X가 B인데요. 이번엔 이제 B가 문제가 생겨요. 아까는요. 여기가 확실히 5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X는 5가 아니고 0을 풀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0이니까 0이겠죠. A분의 0은 0입니다. A가 0이면요. 0X는 0이죠.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이게 항등식의 형태인 거 이해 가나요? 0 곱하기 X는 0꼴이니까 항등식의 형태예요. 즉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어떤 수를 무엇을 대입하든 결과는 똑같죠. 성립하죠. 즉 해는 모든 수가 되겠죠. 해는 모든 수 혹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가 0일 때는 구조가 두 가지예요.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수, 무수히 많거나 두 가지 구조가 돼요. 누구에 따라 다르냐면
여기 숫자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잘 보세요. a가 0일 때 여기 이제 공이 일로 넘어가요. a가 0이면 0x가 b꼴인데요. 그때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뉩니다. b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에요. 자,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에요. 무슨 꼴이에요? 예를 들면 살짝 써볼게요. 0 곱하기 x는 b가 0이 아니니까 뭐 3 이런 꼴이잖아요. 0 곱하기 x였으면 0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이 나오지? 이런 x는 없지요. 즉, 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a가 0인데 b도 0이에요. 약간 살짝 써볼게요. 형태를. 0 곱하기 x는 0꼴이에요.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 되겠죠.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0이 되겠죠. 해는 무수히 많죠. 사실 모든 수가 다 되죠. 자,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시험 볼 때는 a가 0이 아닐 때는 x는 a분의 b라고 쓰시고요. a가 0일 때 그러니까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a가 0이면서 b가 0일 때는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신 없으신가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즉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입니다.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자 조건 두 개 들어갑니다. 요때는 이제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도 아닌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항하면 되니까. a가 0이면 이항을 못해요. a를 이항을 못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해는 없다죠. 0을 곱했는데 0이 아닌 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a는 0인데 b도 0이에요. 이런 꼴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이게 이제 완벽한 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정상인 보통 많이 보는 가장 흔히 보는 형태가 이겁니다. 해가 딱 하나 나오는 형태. 해가 한 개죠.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입니다. 근데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언제요? 문자 앞에 개수가 0이 되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를 가질 수 없다. 불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해가 무수히 많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특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너무 많으니까.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교재 가만히 보시면 AX는 B의 꼴 풀이 이제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X에 대한 방정식 AX는 B에서 A가 0이 아니면 이항할 수 있죠. 오직 하나의 해를 갖고요.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A가 0이면 이제 또 B에 따라서 달라지죠. B도 문자니까.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꼴이 돼서 해가 없어요. 0 곱하기 X는 3꼴 뭐 이런 꼴이 돼가지고 해가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고요.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의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제 공부한 내용은 1학년 중학교 내용이죠. 중학교 내용. 근데 이제 알고 가시고 여기서 공부할 거는 그거예요. 문자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이제 몸에 습관화 시키세요. 문자가 나오면 특히 최고차 개수, 지금 1차니까 1차가 최고차항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떴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교훈은요. 설마 이걸 못 풀겠어요? 이걸 연습하면 다 풀겠죠. 문제의 교훈은 이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면 특히 조심하자. 그 문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문자에 대한 문자를 뭐 하자? 케이스 분류하자. 어떻게? 걔가 뭐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게 작동이 되게 문자만 보면 자동으로 너의 정체는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게끔 자동으로 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공부해 보겠습니다.